평소에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막상 진짜 큰 맘 먹고 가면요, 와 진짜 오길 잘했다 싶을 때도 있지만 괜히 왔네, 그냥 집에 있을 걸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행도 잘 가야 여행이지 잘못 가면은 안 가는 이만 못하고 고생길이잖아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목요일이지만 오늘도 퐁당 초대석 이어집니다. 좋은 여행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우주 최초 여행 감독님이시라고 하는데요. 고재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닌 밤 아닌 아침 중에 고재열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소개를 하셨나요? 아닌 혹시, 밤 중에 누가 나오고. 주진우 DJ 주디한테 어필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밤에도. 아 맞다. 시사인 기자님이시죠. 네. 네. 시사인에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시죠? 지금 육아휴직을 다 마치고 네. 안식월 중입니다. 안식월. 네, 회사에서 쉴 수 있는 건 지금 다 털어먹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행 감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원래는 기자님이신데 근데 또 문화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기자는 그러면 기자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행 감독도 하시는 건가요? 기자직을 놓기로 했어요. 놓고. 예, 여행 감독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직을 창작했는데 네. 좀 전범을 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제 휴가를 다 털어먹고 나서는 전업 여행 감독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전업 여행 감독. 네. 어떤 뜻이죠? 영화 감독은 이제 영화를 연출하니까 네. 영화 감독인 거잖아요. 네네. 누가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를 그대로 찍으면 그냥 영상 제작자일 뿐인데,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게 영화 감독인데, 스토리도 만들고 네. 촬영도 여행 하고. 감독도 이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이 여행을 연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여행 가이드분은 짜여진 여행을 그대로 구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이드가. 네. 네. 근데 연출은 여행을 직접 짜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예술가 분들은 어떤 걸 표현할 때 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의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을 짤 때 그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 좀 감독을 또 사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요? 그냥 이제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여행 가자. 네. 그리고 내가 여행 잘 짰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좀 건방져요. 나를 좀 한번 만족시켜봐. 그러면 너가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있겠지. 감독의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구나. 그럼 알을 하자. 해서 감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감독으로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지금 걸어갈 네.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많이 놀라지는 않게 주변 분들은 좀 많이 놀라지 않았던 게 되게 많은 여행들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여행에 데리고 갔는데, 그럼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수 같더라고요. 네. 네? 여기 말 잘하셔야 돼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 신성모독. 뭐냐면 네.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나한테 왔지? 이렇게 네. 모였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 별것 아닌 1박 2일의 여정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소명 의식이 네. 좀 발동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는 여행은 네. 조금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위아래로 한 10살 그래가지고 한 30대 중반에서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가장 사회생활에 지쳐 있을 분들이 잠깐 숨을 돌리면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행. 그러니까 제가 잘 만드는 여행은 그 여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고재열
여행 감독님과 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야겠죠. 그렇게 불러주시면 호칭을? 제가 감사하죠. 감독님과 저는 인연이 있어요. 네, 같이 여행도 하셨죠. 네, 책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네, 어떤 거였죠? 네, 제가 2011년도에 기적의 책꽂이 프로젝트라고 이제 기적의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이 작은 이 SNS 트위터를 통해서 헌 책을 모아서 받아서, 네. 네,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해에 그때만 해도 제가 트위터에서 네. 사람들이 주진우는 몰라도 고재열은 알 때가지고 진짜 심지어 진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 11만 권 정도 네. 그 한 해 동안에 모아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늘 고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많이 모여서 네. 책을 보관할 장소, 책을 또 처리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그거를 이렇게 기증할 때 필요한 어떤 뭐 비용이나 그렇죠. 이동할 때.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 김규리 쌤이 500만 원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또 배추밭에 배추를 네. 기증하신 분 있어가지고 같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배추 따서 그것도 쌍용차 그 해고 네. 노동자들 위해서 이제 김장해서 드렸죠 우리가. 네, 저희가 네. 봉사단원들이 그냥 속속히 SNS로 모여가지고 그 계속 그런 좋은 일들을 도네이션처럼 해냈었는데 그렇게 좋은 일 했더니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죠. 그러니까 제가 고재열하고 논다고.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블랙리스트 이게 올라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이유를 봤더니 하지 않은 일로 올랐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북콘서트 사회였는데 그 북콘서트를 주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 않은 일로. 네,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그런 그때 인연이 이제 하실 있었죠. 뻔했는데 이제 다른 어떤 또 네.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그랬죠. 하셨는데 네. 한 걸로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죠. 네, 그래서 올랐었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뭔가를 좋은 일들을 하는 일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셨어요. 예. 네, 뭐 기적의 책꽂이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하셨던 게 섬여행이죠. 예. 제가 그 조금만 이제 그 기원으로 좀 올라가 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 여행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 국민학교였지만 네. 한번 저도 국민학교였어요. 네. 예, 이 시골에서 저 이제 형제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다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형 중에 한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엄마 간호라로 가셔야 되는데 별책 프로처럼 따라간 거야. 네. 그래서 서울을 봤어요. 네. 서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네. 와가지고 그 해 내내 서울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 한번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살 때요? 한 4학년 때쯤. 네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저 산을 넘어가면 서울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엽다. 개구리 소년 될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애들을 전부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네. 다 돼지 저금통 잡고 어. 뭐 이제 뭐 떡 사오고 뭐 라면 해가지고 여행 가자. 서울로. 서울로 가자. 그래서 그 산에 정상을 아니고 중턱쯤에 올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쪽하고 똑같아요. 서울이 없어. 그래서 바로 바로 해군. 해군했는데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났죠. 그 결정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빠르셨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 보니까 서울 방향도 아니었어요. 목포 쪽이었어요. 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여행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 대부분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좀 못 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못 가서 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학 때 배낭여행을 가는데 그때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성은 단수 여권이라고 여권을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근데 그 단수 여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보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네. 여성분들은 모르시는데 네네. 이제 보증인 2명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분은 형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또 1년에 세금 얼마 이상 내야 돼요. 또 한 명은 친한 친구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친구한테 야 너 아버지 가서 이거 보증인 이거 도장 좀 받아와 그랬더니 그 아버님 저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앉혀놓더니 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의 보증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네. 근데 내가 내 친구는 면 안 해주는데 내 아들 친구니까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때 한번 나갔다 왔어요. 네. 중국 한번 갔다 오는 거였는데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밖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어. 그래서 더 여행을 못 가게 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무렵에 네. 못 갔던 게 나중에 어떤 꼭 다시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계기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제가 이제 드네요. 여행 감독 자처하는데 다시 보니까 사실 저는 해외 여행을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배낭여행도 대학 때 못했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 놔두고 나 잠깐 여행 좀 갔다 오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여행을 스타일로 나와 마음이 비슷한 혹은 상황이 비슷한 분들과 함께 무언가 여행을 하는 거를 이제 꿈을 꾸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 작가분들은 혼자 다니시고 그 감수성을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같이 갔어야 돼. 출장을 가든 아니면 취재를 가든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가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여행을 만드는 핑계가 그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된 것 같아요. 네. 고재열 여행 감독님의 신청곡을 들어볼 건데요. 본조비의 It's My Life. 네, 하도 요새 막 물어봐가지고 왜 기자 때려치우고 네, 왜 갑자기? 그거 왜 거의 뭐 내가 보니까 백수 같은데 왜 그거 하냐니까 그때에 대한 제 답입니다. 이 노래가. 놀 때도 네. 재밌게 놀아야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쉴 때도 있겠지만 재밌게 놀아야 되지 열심히 않겠습니까? 놀아야 되고 네. 이렇게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됩니다. 네. 고재열 기자님을 의심하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본조비의 It's My Life. 네. 고재열 여행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인생입니다. 여행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여행을 가려면 비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 할수록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인도를 간다고 해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무인도에 문어가 너무 많은 거야. 음. 그래서 그 무인도 갔을 때 문어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다음번 두 번째 들어갈 때 뭐 가지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글쎄요. 초고추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소고추장만 있으면 되는 것도 입에 아니잖아요. 침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소고추장에 네. 또 그럼 소주 생각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어본 사람만이 더 어떤 그 준비할 게 사실 많아져요. 그러니까 또 위험을 닥쳐보면은 여기 그냥 보통의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그런 이제 응급약 같은 거 생각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예요? 그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긴급하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기가 힘들어요. 여행은요. 이제 컨셉들도 많고 장소들도 너무 많잖아요. 여행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제 저는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행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좀 연구를 해서 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이 있거든요. 제가 2월에 가려고 하는 여행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항공권을 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행에서 항공권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항공권을 중심으로 여행을 짜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어디 딱 이 철에 이 계절에 거기만 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은 여행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쯤에 출장 가는 사람을 위해서 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하기 쉬운 항공권인데 그런데 여행이란 건 내가 꼭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곳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그런 방식으로 항공권을 검색이 아니라 탐색을 하면은 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가격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2월에 가는 여행이 이를테면 그 아부다비에서 2박을 하고 모스크바에서 3박을 하는 이제 그 항공권이 상당히 외국의 고품격 그 항공사예요.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는 2박의 그 숙박도 호텔도 다 주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무르만스크라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 또 왕복 항공권을 다 연결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적도의 사막도 보고
오로라도 극지의 오로라도 보고 그 여행을 동시에 하면서 그 이제 호텔 2박도 포함되어 있는 그 항공권이 60만 원 이내예요. 왕복 항공권이. 국내 여행도 많이 하셨죠? 네네네. 저 이 컨셉 되게 좋았는데 섬 여행,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섬 여행. 네. 섬이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특히나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섬. 그 이제 섬 여행은 이제 여러 맥락이 있는데 저희 한국 그 네. 국내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서는 사람이 여행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여행을 왔다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너무 좀 획일화돼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도 특별히 그런 느낌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어떤 그 육지에 곳곳에 오지들은 그 안에 또 가든 들어서 있고 모텔 들어서 있고 어떤 여행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섬에 가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섬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인데 네. 거기에 정말 그 자연 그대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개발이 많이 안 됐고 됐기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또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불편할 수 거기서 이제 숙소나 식사나 이렇게 불편한데 그래서 기성세대는 가면은 불편하다라는 그 느낌이 커가지고 그 뒤에 불편한 사치를 못 누리는데 청년들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결핍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적응력 그다음에 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섬이 주는 느낌만 아주 그 깊게 느끼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도 데려간다면은 더 만족을 할 사람을 데려가야 되니까 청년들을 데려가는 거죠. 네. 그 섬의 청년들을 그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섬 여행을 했었었는데 네. 배우 류승룡 씨가 일면식도 없는데 한번 연락이 왔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년들 이제 섬 여행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이 여행을 좀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좀 이제 봉사도 하면서 치유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시기 상태인데 하여튼 저 따라오시면서 되게 서름을 많이 당하셨어요. 왜요? 왜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농담으로 캠핑 노예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시잖아요 ABC를. 네. 근데 제가 마음 먹은 게 뭐였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여행은 모시고는 안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여기서 자기 몫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무를 해오셨거든요. 나무요? 캠핑하면 이제 불 때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무를 여기다 모닥불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지깽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나무 해오라고 했지 나무 넣으라고 했냐고. 네. 그리고 불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불은 누가 건드려요? 제가 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재밌는데. 어디 갈 때 이제 주로 유승윤 선생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가지고 나는 운전 싫어한다고. 그다음에 처음에 주무셨던 텐트도 그 팝업 텐트인데 26,000원짜리였나? 여행을 그러니까 그 섬에 그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서로 자신이 할 일들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여행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그렇죠. 하는 자기 여행이네요. 역할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여행도 되게 여행팀은 재밌겠네요. 좀 몽골 기병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 그러니까 섬의 여행의 매력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짜임새는 보여주지만 또 숨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갖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대부분 해의 시계에 맞춰 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섬에 가면은 달의 시계도 맞춰야 돼요. 간조와 만조를.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좀 다른 시간을 살 수 있어서 매력이 있죠. 고재열 여행 감독님의 신청곡 로빈 윌리엄스의 더 로드 투 만델레이 지금 흐르고 있죠. 이 곡 들으면서 저희 시간이 없어서 이미 맞춰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